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발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의 방침이죠. 그래서요,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넣어서 지난 금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사직서까지 낸 상태죠. 지금 국회 구조상 아무리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국민 의견이죠. 보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는가, 아마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 가운데 한 분,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주 초반에만 해도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법안 네.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그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예. 당내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당론으로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이제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네. 소속 의원 172명 즉 박홍근 외 171명 해서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전원 이제 당론, 공동 발의. 알겠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은 따르는 게 이제 정당인의 도리라고 봐야죠. 법안 처리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도 궁금한데요. 박병석 네, 국회의장이 보니까 2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출국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 전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그 원내 전략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내 대표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 공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이제 여야가 또 협상을 해서 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국회법상 허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죠. 원내대표단이 구상하고 있는 원내 전략이죠. 네네.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원내대표단들에게 대단한 신뢰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이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언론에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언론에 보도돼서 예. 문재인 이제 일단 대통령 예. 임기 내 처리니까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분명한 것 같고 박병석 의장이 하고 떠나시느냐 아니면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떠나시느냐.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출국 전과 후 2가지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죠. 예. 네,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물론 이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야당이 국민의힘 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처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과거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체를 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만 볼 일은 아니고.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분위기는 그런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건 서로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법안 심사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야 당연히 반발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형사 사법 절차를 선진화 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어느 분이 사회를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어떤 형사 사법제도 선진화 취지를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그래요. 네. 합의 박병석 가능성도 의장님, 예. 열어는 놓으셨지만 그거는 좀 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박병석 네. 부의장이 만약 이번 주에 출국을 토요일 날 하는데 그 네. 전에 처리를 하긴 사실 물리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가신다고는 해요. 그 답은 들으셨습니까? 의장님이 아직 답변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예, 의장님이 심사숙고하실 것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답변 안 하셨군요. 네, 의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도 심사숙고하시겠죠. 이제 본인이 의장님으로서 이제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또는 뭐 본인이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 이제 의장님만이 말씀하실 부분이어서 다른 분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황 의원님.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사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뭐냐면 김호수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섰고 지난해 조국 장관 도와서 경찰이 6개 범죄 빼고 모든 범죄 수사권 가져가는데 앞장서서 저 법안을 만드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김호수 총장조차 이번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 인권과 네. 관련된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행해본 이후에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게 마땅하다. 이러면서 사표까지 내니까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네. 지난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했는데 그게 1년 지난 후에 평가도 제대로 안 해보고 6개 범죄 마저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수사기소 분리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틀린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됐거든요. 네. 그때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습니다. 네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검사에게 주어질 때 입법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수사하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수사하는 경찰, 기소는 검찰 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 이 입법자의 당시 약 70여 년 전에 입법자가 구상했던 이제 수사기소 결합체계, 네. 검사 중심 형사사법체제는 70년을 해본 겁니다, 이미. 10년 운영해 본 게 아니라 70년 해보고 그 사이에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님도 청문회 당시라든지 총장 임명 직전에는 다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셨고 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도 다 동의하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임명되고 나면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 그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1단계, 민변 2단계 이제 참여연대 혹은 학계에서조차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6대 범죄 말고는 경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했으니 그것을 평가하고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까지 다 마련하고 나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기는 것이고 2단계는 6대 범죄마저 검찰에서 떼어내는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검찰개혁 로드맵이 마련됐던 건 맞고요. 예. 그러나 그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폐지 내지 폐지 수준의 축소라고 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1단계 검찰개혁, 즉 6대 범죄만
검찰에게 남기는 그 일단의 검찰 개혁을 한 이후에 예. 자체적으로 이 검찰 개혁 취지에 그 협조를 해주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전혀 이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재작년에 그 검찰로부터 또 법무부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권고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개혁 그 추진을 해왔느냐라는 그 추진 상황을 국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네네.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인력과 예산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즉 검찰은 스스로 검찰 1단계 개혁 이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개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그래서 딴지를 걸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1년 동안 제대로 안 됐단 말씀이에요? 사실상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그래서 보강하고 그거 완벽하게 한 다음에 6대 범죄로 가야지. 잘못하면 또 수사 없죠. 공백 생기는 건 아닌가요? 6대 범죄마저? 공백은 안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들이 계신데 예. 공백은 안 생기죠. 우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검찰이 그대로 유예기간 동안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3개월 동안이면은 충분히 경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만들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그 중수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중수청에 기존의 검사와 기존의 검찰 수사관들 검찰 인력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예컨대 검찰이 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블랙리스트니 무슨 원전 수사니 그 수사팀 그대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3개월이면 충분할까요, 황 의원님? 충분합니다. 중수청 만드는 네, 데는? 그것은 실무적인 절차를 다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백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어떠한 보완책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직행하는 그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20, 30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나 뭐 추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분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저는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보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예, 그 작년 2월 달부터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작년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민생이 우선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왔었고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을 직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못했죠.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현실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커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법안 주도하는 의원들 일부가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제가 피고인인데요.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사사법 시스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억지로 그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즉, 그래서 이제 검찰이 소설 같은 그런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꿰어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로 인해서 억울한 재판을 2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례를 겪는다면 누구든지 다 수사 기소
결합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다마 즉각적인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께서 네. 항상 과도하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자신은 무고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이 자신을 과잉 수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검찰이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의 비리나 김기현 의원의 본인 비리들을 의도적으로 덮었고 김기현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그리고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또 정반대 얘기를 그분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또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수사받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강 의원님, 사실은 1심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의 해석과 황운하 의원 해석이 전혀 다른데 저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럼요. 각자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제가 하고요. 맞습니다. 인터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 연다고 하고 집단 사퇴 가능성 나오고 있어요. 평검사 회의도 내일 있다고 하고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보이는데 민주당에선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도 집단 성명서를 내셨다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검사들만이 지금 집단 행동을 하면서도 기소되지 않고 유죄 판결 받지 않는, 제재받지 않는 그런 유일한 특권 집단이 됐는데요. 20초.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